그러니까 그 명절은 다 어떻게 서울에서 쉬셨어요? 저는 좀 모처럼 길게 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간사한 게 며칠 이번 연휴가 길어서 오래 쉬다 보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왠지 사무실 나가야 될 것 같고. 왜? 익숙해진 거에서 벗어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뇌는 아, 안정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쟤는 왜 저러지? 근데 그 상대방은 그게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코끼리, 뭐, 유명한 비유잖아요. 아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 기둥을 박아놓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 한쪽 다리를 쇠사슬로. 근데 그 쇠사슬이 묶인 반경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얘가 처음에는 막 몸부림 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포기해버려. 나중에 쇠사슬에서 풀려나도 그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왜, 거기서 있을 때 되게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몸이 이렇게 편안하다가 아니라 그냥 더 무언가를 안 해도 되는 상태. 부정적인 편안함을 익숙해져 버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제가 방에 세면대에 이 배수구 밸브, 그러니까 막는 밸브가 고장 났어요. 처음에는 이걸 가를까 말까 하다가 그게 귀찮아서 냅뒀어요. 그러니까 물은 내려가니까 잘. 익숙해지니까 몇 달째 안 고쳐도 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응. 이런 상태. 부정성이든 긍정성이든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진, 우리 뇌는 정해진 루트대로 가는 게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낯설게 바라보는 게, 그 태도, 자신을 어떻게 보는, 낯설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익숙한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이게 명상이야 싶은데 머리 모양을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최근에 작년인가 가르마 방향을 바꿨어요. 40년 만에. 바꾼 거예요. 이쪽으로 가르마를 탔는데 이쪽으로 가르마 탔어요. 이유가 아니 뭐 미용사분이 이쪽으로 너무 한쪽으로만 가르마를 타면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길이 나가지고. 근데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 가르마 방향을 바꾼다는 게. 지금도 아침마다 어색하거든요. 이 머리 감고 빗으면. 근데 제가 명상가인데 이 자기 자신을 가르마만 바뀌었는데도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변화. 나는 좀 저게 맞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어제 지방 출장을 갔다 올 일이 있어 하루 지방에 갔다 왔는데 어제 되게 추웠잖아요. 어제도 무슨 바람이 불어서 코트를 입고 갔다 왔어요. 어제 그 추운 날 롱패딩 제가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낯선 거, 잘 안 하던 짓 하는 거. 맨날 제가 여기서 자주 말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 너 왜 안 하던 짓을 해? 죽을 때가 됐어? 이 농담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안 하던 짓 하면 죽어요. 누가? 기성에 나가. 기존의 내가 죽는 거죠. 응.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니까요. 새로운 나로. 우리가 매일 죽고 매일 새로 거듭나는 거죠. 어떨 때? 알아차렸을 때. 그런 겁니다. 분리된 자아, 즉 에고는 제한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끼며 불안해하기 쉽고 그래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의 이면에 있는 충동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자기 또는 존재의 자연 상태인 평형을 회복하려는 시도입니다. 아까 앞서 제가 얘기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하게 고루 편안한 상태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변화를 거부해. 예.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명상을 잘한다는 건요, 유동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플렉서블한 사람, 이렇게 탄력 있는, 탄성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완고하고 꼿꼿하고, 뭐 이렇게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잘한다는 건요, 유연해요. 사고가, 그러니까 아침에 바뀌고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이 달라도 된다니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심지가 굳어야지. 어떻게 조변 섞게 할 수 있어. 아침에 변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근데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탄력적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때요? 우리의 에고는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에고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우리 참 마음이 있다고 칠게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스스로가 참 마음이라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뭐 아니면 내가 뭐 실패했어.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을 늘 학습, 뭐 후천적으로 학습을 하던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늘 자기 자신의 열등감. 그 쟤는 우월한데 나는 왜 열등하냐. 이게 비교, 이거 분별한다고 하죠. 그런 걸로 40년, 50년, 60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 처하면 너무 불안해. 쟤는 많이 가졌는데 나는 조금 가졌고, 쟤는 집이 몇 평인데 나는 몇 평이고, 쟤는 차가 몇 cc인데 나는 뭐 뚜벅이고, 이걸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차가 생기면 행복할까요? 더 큰 차 갖고 싶지. 난 집을 사게 되면 행복할까요? 더 큰 집 갖고 싶지. 성취, 어느 정도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면 행복할까요?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싶죠. 이게 요거는 계속 자신의 불안을 충당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먹이를 계속 먹는 거예요. 불교에 보면 악귀라는 것, 악귀라고, 악귀 다툼, 막, 이 들어보셨어요? 악귀가 원래 그 불교의 세계관에 보면은 악귀가 일종의 귀신인데, 굶어 죽은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귀신인데, 왜 그러니까 굶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이 무슨 한이겠어요? 먹고 싶은 한이 있겠죠. 내가 못 먹고 죽었으니까 뭔가를 막 아우, 아귀처럼 먹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아귀는 굶어 죽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교에 보면 그 시아귀 이런 게 있어요. 아귀한테 베푸는 제사 같은 거 지내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아귀가 굶어 죽은 귀신이죠. 옛날엔 그런 일이 많았겠죠, 굶어 죽는 일이. 지금이야 우리가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시대지만 사실은 뭐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100여 년 전까지도 아니라 굶어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옛날엔 다반사였겠죠. 어쨌든 이 아귀가 어떤 배는 남산만큼 이만큼 부르는데 팔다리는 가늘어. 그래서 근데 비유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대요.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소화가 삼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더 욕망은 너무 먹고 싶은데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서 삼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미치겠죠. 그러니까 아귀는 늘 갈망해. 그리고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때요? 어떤 비유에 보면은 음식을 삼킬 수도 없고 불이 돼서 몸을 태운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마 그 TV나 이런 데 보시면 스님들이 바루공양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체험하러 가면은 밥을 먹고 김치를 한 조각을, 배추김치 한 조각을 일부러 놔둬요. 밥 먹다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이렇게 부어주거든요. 그럼 그 김치로 일종의 설거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닦아. 바로 그릇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닦아서 훅 마셔요. 밥티끌 하나 안 남기기 위해서. 되게 자연친화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마시면 끝이 아니라 이제 헹궈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순물이라고 해서 그 주전자를 물을 한 번씩 맑은 물을 따라줘요. 그래서 고기 이렇게 비춰봤을 때 밥티끌 하나라도 이제 떠 있으면 이제 뭐 꾸지람을 듣겠죠. 스승들한테. 그럼 그 물을 또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아기들이 그 물만 먹을 수 있대요. 아무 티끌 하나 안 남은 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밥티끌 남기면 그 아기가 하수구로 버렸을 때 그 받아 먹으려고 하다 지 몸을 태우지 않냐. 비유죠. 어쨌든 간에 그 아기는 미칠 것 같은 그 탐욕, 갈망의 상징이에요. 근데 아귀가 실제 그런 굶어 죽은 귀신만 뜻하겠습니까? 우리. 저 어제 출장 갔다가 역에서 우동을 한 그릇 먹고 이제 서울로 왔어요. 용산역에 내렸는데 이제 늦지 않게 와가지고 한 8시, 9시쯤에 이렇게 숙소에서 앉아 있는데 또 9시, 10시가 됐어요. 그때 이제 경계가 시작됐습니다. 출출하기 시작했어요. 또 우동 한 그릇 좀 약했나 봐. 그때 우리는 어때요? 많은 갈망이 아귀의 만큼 갈망은 아니지만 그만큼 갈망이겠죠. 그때 분기점이죠. 뭘 먹냐? 포기하냐? 어제 저는 되게 용기를 내서 포기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아니, 굴복할 때도 있죠? 라면 한 그릇을 딱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요 정도 갈망은 애교겠죠? 미칠 듯한 갈망이 있잖아요. 마치 저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가 가져야겠다는 욕망. 이게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거죠. 분리된 자아, 즉 에고는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자아라는 게 뭐냐면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분리돼 있잖아요. 좋은 거 싫은 거 계속 나누잖아요. 분리된 자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분리된 자아의 상태 속에 있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열등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의 참된 본성에 내재한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힘 등을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다수 불평, 비난, 비판의 이면에 있는 충동입니다. 결핍돼 있고 결여돼 있고 채워지지 못했던 갈망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든 채우고 싶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가져서라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자기가 자신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요즘에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존감은요, 훼손되지 않아요. 훼손시킬 수도 없고, 왜? 기준이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자존심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쟤보다 내가 더 우월해야 돼. 자존심 상해. 자존감 상해 이러진 않아요. 왜? 자존감의 기준은 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충만하면요, 자존감은 절대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자존심은 기준이 밖에 있어요. 외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쉽게 침범당하고 불안해지죠. 쟤는 최근에 주식했는데 어떻게 올랐대. 주식을 안 해서 무슨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쟤는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겼어. 쟤는 이쁜 여자친구가 생겼어. 쟤는 무슨 몇 평형 아파트로 이사 갔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채워지면 자신의 존엄성이 회복됐다고 착각하죠. 그건 자신의 존엄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하나만 더 할게요. 분리된 자아, 즉 에고는 불완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하고 부적합하고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며 온전한 자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물건, 물질, 활동, 마음 상태 또는 인간관계를 얻어 충족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액세서리로 삼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랑도 심지어 사랑조차도 이 정도 남자는 내가 만나줘야지. 이 정도 여자는 만나줘야지. 저는 그 프로를 안 보는데 요즘에 나는 솔로 또 무슨 그런 프로가 있대요. 근데 저는 보지 않아서 뭐라고 평론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이성으로 채우려고. 네. 자신의 부족함을 외부에서 채워 넣으려고.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아기가 소화시키지 못하듯이 우리는 외부 대상에서 뭘 충전하려고 할 때마다 거의 100점 100패합니다. 요즘에 이제 자기계발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기계발. 선생님 자기계발에 관심 있으세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거나 이런 거 그러니까 또 여기 오셨겠죠? 근데요, 진짜 자기계발은 뭐냐면요. 개발한 자기가 없다는 거를 알면 되는 거죠. 개발할 자기가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기계발의 그 욕구가 또 생기거든요. 나 가만히 있으니까 좀 뭔지 불안해. 뭐라도 배워야 될 것 같아. 뭘 좀 만나야 될 것 같아. 이 불안감을 외부에서 충족시키다 보니까 자기계발 열풍이 엄청나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도 주고 배우러 다니거든요. 무언가를. 남들과 다른 무언가.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은 거, 지금 개성의 시대니까, 그 똑같은 거 하기 싫어. 그러니까 독특한 거 하고 싶고, 자기를 막 개발하고 싶고.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근데 이게 외부 대상에서 자기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어때요? 분열된 자아는 곧 에고거든요. 본래 참 마음이란 게 있다면 거기서 쪼각 나가서 나온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본성이 아니야. 나는 참마음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게 나일 리 없어. 반대로 나보다 훌륭한 게 있겠어? 내가 제일인데? 내가 최고인데? 왜? 이건 또 뭐예요? 나보다 열등한 게 있다는 전제를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자기계발은요, 그런 거 없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둘이법이라고도 해요. 둘이 아닌 법.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더 나가서 나와 에고가 둘이 아니다. 나눌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은 자꾸 뭘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명상을 이만큼 배워가지고 업그레이드하고 내일 또 더 하면 또 올라가겠지. 이게 업그레이드랑 상관없습니다. 사실은요, 뭘 안 하는 거예요. 명상은 뭘 안 하는 거죠. 노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라는 건 덜어내는 거라고. 네. 덜어낸다는 거, 그러니까 채워서 쌓아가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죠.